자, 여러분, 이제 우리 17페이지 가셔서 이상한 거 하나만 볼게요. 자, 요거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으셔서요. 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 청약자의 청약이 있었어요. 그리고 승낙자가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는 승낙을 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기간 후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제가 또 한꺼번에 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지금 부분적으로 한번 정리합시다.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는 첫 번째는 조변거세였습니다. 조변거세는 기존에 100만 원을 승낙을 90만 원으로 승낙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조변거세로 해결하자라고 해서 변경된 승낙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갑이 9월 말까지 답을 달라라고 했는데 9월 말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자, 을이 10월 1일 날 발송을 하고요. 10월 4일 날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뭘로 해결하죠 그랬죠? 연세. 연차된 승낙으로 갔었습니다. 요거는 연세로 갑니다. 연세. 여기는 조변거세. 조변거세. 여기는 연세. 자, 이렇게 가시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어떤 거냐면 갑이 을에게 야 9월 말까지 답을 줘라고 했어요. 똑같이 9월 말까지 답을 주라고 했는데, 자, 요번에는요 얘가 10월 1일에 보낸 게 아니라 9월 16일 날 보냈다고 치죠. 여러분 9월 16일 날 보냈으면 의례적으로 통상적으로는 항상 9월 말까지는 도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 말해서 우체국에서 실수를 해서 다른 쪽에 보내놨다가 다시 회수해서 다시 보낸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4일 날 도착했다고 할게요. 자, 똑같이 10월 4일이지만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보낸 날짜입니다. 이건 어차피 늦을 수밖에 없는 연세. 여기는 제대로 보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경우였죠. 근데 우체국이 잘못해서 물건이 늦게 도착한 거죠.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긴 조변거세로 해결하고 여기는 연세로 해결하는데 요건 연세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연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어떤 단어가 있냐면 어찌된 영문인지. 자, 어찌된 영문인지요. 자, 승낙자에게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예, 승낙의 잘못이 없이 어찌된 영문인지 승낙의 의사표시가 기간 후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청, 승, 합, 석 이렇게 갔었죠. 여러분 청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정그, 아니. 자, 그 다음에 승에는 여러분 뭐가 된다고 그랬죠? 조변거세, 연세. 자, 그 다음에 합은 인적, 물적, 의사의 합치. 예, 그 다음에 성립은 뭐가 들어갔죠? 격승발. 격승발. 그렇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잘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키워드를 꼭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아셨죠? 예. 뼈대를 잡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정승합성, 정승합성, 정관이, 이렇게 계시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도 그럼 뭘로 해야 되느냐? 계약의 성립 여부를 묻는 거니까 여기도 청, 승, 합, 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자, 우리 17페이지 보시죠. 자, 로마자 1번에 청약의 청 동그라미를 치시죠. 자, 로마자 1번에 승낙의 승 동그라미를 치시죠. 그 다음에 뒤를 넘기셔서 18페이지 가시면 합치의 합 동그라미를 치시고 성립의 성립 시기의 성 동그라미를 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어떻게 답안지를 쓰시냐면 여기 청 공부한 거 여기 청이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공부한 합, 인적, 물적 부분 여기랑 똑같습니다. 성, 격승말 요거 여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만 다릅니까? 요것만 다릅니다. 요것만 다릅니다. 자, 요것만 달리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승낙을 너무 많은 내용을 쓰는 것도 좋아요. 이거 하고 이걸 한꺼번에 써도 좋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조변거세 연세를 쓰실 때에는 여기 승은 조변거세 연세를 쓰시고 여기 있는 이 승을 쓰실 때에는 조변거세 연세를 쓰지 말고 별도의 다른 걸 쓰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예, 그래서 청 그대로 합 동그라미 성 동그라미. 자, 그럼 밑줄 한번 그어드릴게요. 자, 17페이지 보세요. 로마자 1번의 청약입니다. 자, 청약에 보시니까 제일 먼저 청약이 있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십시다. 청약은 뭐죠? 누가 하지요? 청약자가.
그러면 걔가 혼자 중얼거리죠. 일방적 의사표시. 근데 혼자 하는데 둘이 뭉실하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합니까? 구체적, 확정적. 됐죠? 그 다음에 모든 경우를 다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부분의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광고는 청약이다,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의 유인이 일반적이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2번. 승낙기간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자, 청약은 철회한다, 철회 못한다. 철회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쭉 가셔서 승낙기간을 정한 정 동그라미를 치시고,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그 동그라미 쳐서 정그.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아니 동그라미를 치시고, 상당한 기간 내에 상당 동그라미를 치어서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58분 늦은 것도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안 잃는다? 잃는다. 자, 그 다음에 승낙 가시죠. 자, 승낙 여기 부분만 달리 쓰시면 됩니다. 여기만.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시고요. 뒤로 넘기세요. 자, 18페이지 갈게요. 합치입니다, 합치.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달라서는 안 되죠. 인적. 그 다음에 계약의 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의한 합치, 물적, 인적, 물적 똑같이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립 시기도 원칙적으로 도달이지만 격지자 간의 계약, 격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밑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의 승 동그라미를 치시고 발송한 때 발 동그라미 쳐서 격승발.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여러분 한 번 외우고 여러 번 써먹자. 자, 청약을 쓸 때는 항상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자, 합성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성립도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자, 그러면 뭐만 바꾸자? 승낙만 바꾸자. 왜? 이걸 써도 돼. 요거 있는 내용을 여기다도 쓰고 요것도 여기다 쓰고 그래서 둘 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들의 손이 그렇게 빠르시면 쓰시고 좀 느리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점수는 안 나오고 양만 늘어나고. 자, 그래서 여기 승낙 부분을 볼게요. 자, 우리 1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전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9월 말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제때 보냈어요. 제때 보냈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을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은 제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죠. 그럼 을은 잘못이 없죠. 그러면 우체부가 잘못한 거죠. 자, 그럼 갈게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자, 을이 편지를 보낼 때에는 제때 보냈으니까 당연히 을은 계약이 성립한다고 인식하겠어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겠어요? 성립한다고 인식합니다. 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한다고 을은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 을의 인식을 존중해 줘야 될까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을이 늦게 보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을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을이 제때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제때 보냈죠.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고 봐야 돼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성립한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이건 성립하지 않죠. 연세니까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모든 민법 교재에 없는데 숨겨져 있는 건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이 경우에 을과의 갑과의 계약은 일단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어찌된 연유인지 늦게 도착했다면 일단 계약은 뭐한다? 성립한다. 그럼 을은 계약이 성립할 것으로 믿고 다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매매대금 준비하고 다 하겠죠. 자, 준비를 했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을에겐 잘못이 없으니까 일단 계약이 뭐한다? 성립한다. 그런데 이 계약이 성립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을이 알면, 자, 을이 뭐 하면? 알면, 늦게 도착한 걸 알면 그때는 당연히 계약이 성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을이 뭐야? 아직까지도 안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을을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을이 알았으니까. 그럼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갑이 통지를 해줍니다. 자, 갑이 뭐 한다고요? 통지를 해줘요.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갑이 통지를 하는데 어떤 통지를 하냐면 이런 통지를 합니다. 자, 9월 말까지 도착한다고 했는데 자, 갑이 통지를 하죠. 9월 말, 자, 24시까지가 기간이겠죠. 설마 24시간이 왜 그때까지 기간인지 이걸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저기 민법 총칙할 때 기간계산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자, 일주월련 역법적 계산법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말일로 만료가 되죠. 그 기간의 말일은 몇 시? 24시 만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이 청약을 해놓고 을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9월 말까지. 근데 9월 말
9월 31일 기다리고 있는데 밤 10시가 됐을 때까지 연락이 온 게 없어요. 편지가 온 게 없어요. 자, 편지가 안 왔죠. 그럼 밤 10시가 되면 또 편지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체부가 배달 끝났잖아요. 제발 거기서 카톡이나 문자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1960년대예요. 편지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알았죠? 절대 카톡, 문자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밤 10시가 됐으니까 이제 편지가 더 안 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이 통지를 합니다. 뭐 기다렸는데 살 생각이 없나 보지? 그래서 살 생각이 없나 보지? 딴 사람한테 팔 거야. 한테 팔게. 자, 이러고 문자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통지를 했는데 이건 도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예요. 도착을 안 한 거. 도착을 안 한 9월 30일, 그 다음에 밤 11시, 오후 10시. 30일밖에 없어요? 예. 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 9월은 30일밖에 없대요. 자, 누가 9월 말이라고 써놔가지고. 9월 30일 오후, 자, 10시. 자, 밤 10시에 당연히 편지가 안 오겠죠. 자, 그때는 뭐 살 생각이 없나 보지? 딴 사람한테 팔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통지를 할 수 있냐면 이 통지를 주로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럼 어떤 통지를 하냐면 도착을 했어요. 통지를 하는데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 어떤 통지를 하냐면 뭐야? 야, 10월 4일 날인데 이때 도착했어. 10월 4일 날 통지합니다. 야, 늦게 도착했는데? 늦게 도착했어. 이렇게 통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늦게 도착했음을 통지한다. 도착했으니까 착. 제때 도착했어요, 늦게 도착했어요? 늦게. 지연됐다, 연착의 통지라고 합니다. 자, 받았는데 늦게 받았다는 통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연착의 통지. 자, 그러면 여기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체되고 있다. 아직까지 제대로 도착 못하고 있다. 그러면 늦었는데 도착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연되고 있다. 아직까지 도착 안 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지연의 통지라고 합니다. 통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을에 승낙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뭐 살 생각이 없나 보지? 근데 딴 사람한테 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무슨 통지? 지연의 통지. 도착을 했는데 뭐야? 10월 4일날 도착했네? 라고 하는 통지는 무슨 통지? 연착의 통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는 이런 통지를 안 하면 을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믿는다? 성립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성립했다고 믿어요. 통지를 없었으니까 제때 보냈으니까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는데 만약에 지연의 통지를 하거나 또는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을이 편지를 보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때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이 지연의 통지도 안 하고 연착의 통지도 안 하면 그때는 계약이 뭐한 것이다? 성립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통지를 하면 이제 을은 계약이 성립 안 됐네? 라고 인지하겠죠. 그러면 이 통지를 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통지를 두 번 다 해야 된다?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제가 갑이에요. 너 이거 살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통지를 보니까 늦게 도착한 거죠. 근데 어떻게 얘가 정상적으로 보낸 날짜예요. 그럼 어떻게 정상적으로 보냈는지 아느냐? 자, 우편 같은 경우에 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편 여기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안 찍어요? 찍죠. 그럼 날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확정일자거든요. 이 날짜를 짠 보는 순간에 뭐야? 9월 16일 날 보냈는데 지금 도착했어? 라고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아무런 통지를 안 해요. 지연의 통지도 안 하고 연착의 통지도 안 해요. 그럼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해버렸어요. 야, 지금 뭐냐? 너무 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연착의 통지를 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난 너한테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9월 말까지 답을 달라 그랬는데 답이 안 왔어요. 지연의 통지를 안 하고 답이 없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따로 살 사람을 물색해야 돼요. 물색하는데 이 사람이 사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계약했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도착한 거죠. 늦게 도착한 거죠. 그러면 통지를 안 해야 되겠어요? 통지를 하겠어요? 하죠.
야, 늦게 도착해서 나 딴 사람한테 팔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통지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딴 사람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딴 사람도 아무도 안 산대.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럼 씩 웃으면서 물건만 갖다 주면 되는 거죠. 통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인데 일상적으로 여러분 흔하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승낙 부분을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자 이번에 승낙을 갈게요.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의 통지가 밑줄 그으세요. 반드시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승낙의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기간 후에 도달하였다 밑줄 그으세요. 어떤 이유로 계약에 돈작을 하면은 그때는 자, 일단 늦게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먼저 두 번째 줄에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 연 동그라미 치세요. 연착에 연 동그라미 치시고 연. 자, 그 다음에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의 통, 연통, 연착의 통지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다, 하에 한다에 한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9월 16일 날 소인이 찍힌 걸 보고 늦었네? 근데 왜 늦게 도착했지? 우체부가 잘못했나 봐. 이렇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뭐 해야 된다? 연통한다. 연착의 통지를 뭐 한다? 한다. 연통한다. 그 다음에 도달 전 밑줄 그으세요. 도달하기 전에. 이건 도달한 후고요. 요건 도달하기 전에 지연의 통지, 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지연의 지, 통지의 통. 지통. 그 다음에 발송했다면 했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연착의 연, 통지의 통, 연통. 자, 여러분 만약에 지연의 통지를 했다면 연통을 또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측에 없다 동그라미 치세요. 지통했다면 연통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지연의 통지, 지통. 연착의 통지, 연통. 자, 그래서 지연의 통지, 지통. 연착의 통지, 연통. 자, 지통, 연통.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때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성립한다. 연착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 자, 이렇게 답안지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문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정상적으로 도래할 기간 내에 보낸 승낙이라면 늦게 도착했으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믿을 거니까 이걸 깨야 되니까 지체 없이 뭐 한다? 연착에 통지를 한다. 그래서 연통한다. 근데 연착에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지통을 한 적도 있다. 그러면 지통을 했다면 연통은 할 필요가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통도 연통도 하지 않으면, 지통 연통 않으면, 자, 그때는 연착한 것이다, 연착하지 않은 것이다. 연착 아니. 그럼 계약은 성립했다, 안 했다? 성립했다. 이렇게 두 문자로 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연통한다, 지통했다, 연통 필요 없다. 지통 연통도 않으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연착 아니.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9월 말까지 살아 그랬는데 을이 제대로 보냈는데 늦게 도착했다. 그러면 지체 없이 뭐 하자? 연통하자. 근데 전에 난 지통을 한 적이 있다. 그럼 연통할 필요는 없다. 지통 연통도 안 하면 그때는 연착되지 않은 것이다. 연착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늦게 도착했지만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통 연통입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갈게요. 여러분, 자,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자, 19페이지. 자, 화가 갑은 똑같은 사안인데요. 미술품 수집상 을에게 자신의 A 그림을 100만 원에 살 생각이 있는지를 9월 말까지 달라는 확답을 보냈습니다. 자, A 그림 100만 원 밑줄 그으시고 그 밑에 9월 말까지 확답에 밑줄 그으시죠. 갑의 편지를 받은 을은 A 그림을 100만 원에 사겠다라고 했어요. 자, A 그림 100만 원 밑줄 그으시죠. 자, 내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러면 조변건세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조변거세로 가면 안 되죠.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100만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자, 그다음에 9월 7일 가백에 발송 밑줄 그으시고요. 어찌된 연유인지 밑줄 그으신 다음에 10월 4일 가백에 도달했습니다. 자, 10월 4일 날 도달했어요. 자, 그러면 늦게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늦게 도착했죠. 10월 4일 날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여기도 10월 4일이고 여기도 10월 4일이죠. 자, 그런데 앞으로 갈게요. 자, 15페이지 보십니다. 자, 15페이지 가셔서 자, 앞으로 가셔서 15페이지. 자, 거기도 네 번째 줄에 언제 도착했다? 10월 4일 날 도착했죠. 자, 그러면 늦게 도착했다는 걸 포커스로 잡으시면 안 돼요. 늦게 도착했을 때 무조건 연세로 가시거나 지통연통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늦게 도착했을 때는 언제 보냈는지를 꼭 확인하지 않아자. 확인하자. 자, 그래서 거기 10월 1일 날 발송했죠. 15페이지는. 9월 말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10월 1일 날 발송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애초에 늦는다. 그럼 뭐로 가자? 연세. 뭐로 가자? 연세. 자, 이제 19페이지를 가시죠. 19페이지 10월 4일 날 도착했는데 여러분 언제 보냈어요? 9월 7일 날 보냈죠. 9월 16일이 아니네요. 자, 9월 7일 날 보냈습니다. 자, 이건 제대로 도착한다 안 한다? 9월 말까지 도착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있죠. 그랬을 때는 연세로 가지 말고 뭐로 가야 된다? 지통연통으로 가야 됩니다. 지통연통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써 있죠. 그래서 이게 틀릴 수가 없는 게 편지가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갑은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통지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뭘로 가야 된다? 지통연통이다. 통지에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포인트가 통지입니다. 통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로 간다? 지통연통이다. 늦게 도착했는데.